나일강의 첫 번째 급류 바로 아래에 있는 한 섬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기록된 고대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1000년도 더 전에 파라오 조세르가 작성한 문서의 사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파라오가 크눔 신의 제사장들에게 토지를 하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요에 대한 이야기와 파라오가 꿈을 꾸고 도움을 받기 위해 총리에게 자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000년이 지나 기록되면서 일부 내용이 변질되긴 했지만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요 이야기의 핵심 요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비문을 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파라오가 하사한 토지 증서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대 신화라고 믿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 조세르가 하사한 토지 증서가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땅을 샀으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파라오로부터 할당받은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조세르는 이집트의 16번째 파라오이며 역사학자들은 그를 소위 제3왕조로 분류했습니다. 이모텝이라는 이름의 그의 총리는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역사학자 마네토가 쓴 글을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세르 통치 기간에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그리스 의술의 신과 같은 명성을 얻었으며 다듬은 돌로 건물을 짓는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이모텝에 관한 전설은 너무나 놀라워서 이번 세기까지도 신화적인 인물로 여겨졌으나 조세르 피라미드 단지 발굴 과정에서 조세르의 이름이 새겨진 조각상 받침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모텝의 이름과 긴 관직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왕 다음 가는 수장이었습니다. 이 칭호는 이모텝에게 처음 나타났으며 요셉에게도 처음 수여된 것이었습니다. 이모텝은 또한 파라오 조세르의 피라미드와 주변 단지를 설계한 건축가였는데 이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설계가 매우 진보된 진정한 도시 속의 도시였습니다. 고대 멤피스에 인접한 사카라 고원에 세워진 이 단지 내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최초로 지어진 피라미드입니다. 론 와이어트는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묘사된 기근과 다른 나라로의 곡물 배급과 같은 사건에는 대규모 시설과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기근이 닥쳐 요셉의 형제들이 곡물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왔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갔다는 기록은 그가 적어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직접 배급을 감독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중심지나 곡창지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카라의 복합 단지에는 이집트인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11개의 거대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덤이 아닙니다. 모든 무덤은 지하에 있고 정교하게 봉인되었지만 이것들은 지표면에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구덩이들이 모두 활송장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론은 이것들이 7년 기근 동안 사용된 곡물 저장 구덩이였다고 믿습니다. 한 구덩이에서 곡물을 꺼내면 다른 구덩이의 곡물이 활송장치를 통해 흘러들어와 항상 한 곳에서 곡물을 꺼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계단식 피라미드 단지의 성벽 안에 있는데 입구는 단 하나뿐이며 양쪽에 작은 칸막이 방들이 있는 긴 지붕 통로로 이어집니다. 각 방은 사람이 작은 탁자와 함께 앉기에 딱 알맞은 크기입니다. 좁고 유일한 입구 때문에 한 번에 소수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론은 이곳이 대규모 곡물 배급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곡물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긴 복도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방에 있는 수납원 중 한 명에게 곡물값을 지불했습니다. 지불이 완료되면 아마도 지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곡물 자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복도를 지나 곡물 저장고가 있는 구역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저장고 옆 계단으로 내려가 일꾼에게 자루를 건넸고 일꾼은 곡물을 채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아래층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 나갔는데 이 문은 단지 외부로 연결되었습니다. 구덩이를 처음 발굴했을 때 그 안에는 여전히 곡물 알갱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7년 기근 동안 이집트는 곡물 판매를 통해 국가들 사이에서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도시에 살던 이집트인들은 의지할 수 있는 7년치 곡물이 있었기에 기근 동안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닌 감사하는 백성으로서 파라오의 건축 사업에 시간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 떨어져 델타 지역에 살던 야곱의 가족은 번성하며 성장했고 현지인들에게 부과된 5분의 1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온 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많은 파라오들이 거쳐갔고 여러 지역에서 다른 이들과 동시에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된 라암세 땅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바뀔 참이었습니다.